정말 무덤과도 같았던 폐허 위에서 6개월 동안 국민 주권 정부를 운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은 21세기 들어서 두 번의 시민혁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촛불혁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시민혁명을 겪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체감할 만한 혁명적 변화는 무엇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외신 기자들조차도 잘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 초반 출발할 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3대 개혁 의제를 걸고 출발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실 때 6개월간 이 세 개혁에 대해서 어떤 평점을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원달러 환율, 고환율 문제 때문에 그 원화 가치 하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위성락 실장님께는 최근 원로들이 이 남북관계 성적 부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나 NSC를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운영 체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아까 일 차장님께서 밝히신 바에 따르면 이 3대 TF 가운데도 남북관계 TF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강훈식 실장님께서 차제에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책 검증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도덕성 검증은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질문 많아서 죄송합니다.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신지 그것도 좀 함께 여쭙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인터뷰 수준 아닙니까? 한 5개 되는 것 같은데 취재 편의가 없는 것 같아서 먼저 주신 말씀 중에 파트별로 나눠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요. 먼저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 경제성장수석님이 정책실장이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환율 문제는 뭐 관계장관 회의들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그 이해들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경제 주체별로 해외 투자가 너무 이제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이 지금 약간 최근에는 좀 도드라져 보이는데 기업들 해외 이익을 국내로 좀 적정하게 환류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 우리 개인들의 해외 투자 부분에서 너무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혹시 숨겨져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는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의 그 대외 투자와 관련된 국내 해외 그런 비중 환율 아니고 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각 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과제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구조적으로 이 미국이나 해외 부분과 우리나라의 성장률 차이, 그다음에 금리 격차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해외로 많이 투자가 나가는데, 근데 보면 성장률은 국내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차도 어느 정도 좀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지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정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환의 약세 이렇게 베팅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3대 개혁 말씀 주셨습니다.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원개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대략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법원개혁이 이게 사실은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실 또는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
이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들의 역할일 것이고 그것은 많은 부분 국회에서 진행되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에 있었던 내란 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들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응원한다 말씀드리고요. 언론개혁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에서 정책검증을 중시하자는 거지 도덕성 검증을 빼달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신상털기 개인의 가족 공격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소화해야 될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할 때 가족들이 와서 참관하고 방청합니다. 그것들은 환영받을 일이고 이 나라의 장관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가족들도 응원할 테니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관이 된다고 하면 가족부터 말립니다. 절대 하지 마라. 왜 돈 잘 벌고 있는데 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 왜 하냐. 나라를 위해서 왜 네가 내 가족이 희생돼야 되냐 이렇게 따진다고 합니다. 그런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도덕성 검증은 빼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비공개로 한다든지 아니면 비공개에서 사실은 저희가 인사검증을 하는데 그럼 여러 가지 방법들에 비공개로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걸릴 것들은 다 걸러집니다. 이제 그렇게 걸르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 또한 제도의 문제라서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되 국가의 좋은 자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그의 역량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이야기 주셨는데요. 아직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섣부른 이야기라고 봅니다만 대통령께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한결같으시고 특히나 서울에서 먼 데부터 많은 에너지와 동력들을 자원들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공개 비공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남이든 경남이든 서울에서 먼 곳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해서 국토균형 발전 또 자치분권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시간이 된다면 이후에 보고 드릴 수 있을 때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몽순입니다. 질문 중에 왜 남북관계 TF가 국가안보실에는 없느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저 1차장이 설명한 TF는 한미 정상 합의 후속 조치로 조인트 팩트시트를 이행하기 위해서 1차장실 산하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 2차장실에서는 일반 외교사안 그리고 재해동포 정책, 남북관계 관련해서 다양한 협의체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남북관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남북관계에 지난 6개월 동안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이제 북측이 전혀 응할 태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인 건 사실이죠.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대전제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남북 관계는 다 아시지만 남북 차원의 맥락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국제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남북 관계는 남북 차원, 국제 차원을 같이 갖고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남북 차원에서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미북을 중시하고 하는 맥락에서 국제적인 맥락 없이 남북 간만으로 움직이기는 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국제적인 맥락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에 한일 간에 한중 간에 진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걸 가지고 추가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NSC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운영체제 예컨대 차장급이 참석하는 이런 제도는 원래 이번에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말한 것처럼 김아무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김대중 정부 이래 운영되어 왔던 제도와 관행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차장이라는 직함으로 NSC에 참여가 이루어진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런 경위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아까 장윤성 기자께서 그 언론 개혁 얘기하셨는데 언론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언론 개혁과 언론의 지능이겠죠. 그래서 방미통일법이나 방미심의가 통과된다고 해서 법이 통과가 돼서 그게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후속 정치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정보통신법망 또 법이 그 개정이 되면 그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조치들이 지금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정부 광고와 관련된 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지에 대한 부분들 또 편중을 좀 없애야 되는 거 광고 효과가 없는 데에다가 그 몰려나가는 어떤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좀 고민하고 있다. 내년에는 좀 더 과시적인 결과가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또 광고와 협찬 규제에서 미디어 콘텐츠 진흥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좀 후속 조치를 만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돼서 마지막 한 분